자,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그 전항과 후항의 B가 뭐야? 분수로 나타나는 그 나누기지. 그게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자, AN 등비수열의 기본 일반항은 A1 곱하기 R의 N-1승.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고, 얘가 뭐야? 어떤 공비의 지수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녀석을 지수함수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이게 사실 근데 지수함수로 생각하면 안 되기는 안 돼. 안 되긴 안 되는데, 내가 지수함수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한번 해주긴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A1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초항 R을 우리는 공비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어? 등비수열이란 것은 수열,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 AN을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 돼야 돼, 핵심이 돼.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항상 핵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초항하고 공비를 잘 구해놓고, 여러분들 나중에 있잖아, 결국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바꾸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들 뭐 이제 기억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A의 M승 이렇게 하면은 얘는 A를 앞으로 하나 뽑아내면은 A의 M-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얘를 초항, 얘를 공비가 되게끔 하는 어떤 등비수열의 형태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이거 생각보다 이게 갑자기 바로바로 생각이 드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자, A의 -1, A의 M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A를 바깥으로 뺄 때 A 분의 1 곱하기 A의 M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방식을 많이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될 것 같아. 그리고 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볼게. 이 앞에 있는 초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 공비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지수함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얘를 왜 우리가 지수함수로 생각을 하면 안 될까? 내가 지난번에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1차 함수로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지수함수로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게 왜 그런 것 같아? 왜 그럴까? 뭐냐면은 얘가 지수가 어떤 숫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밑의 범위가 결정이 되잖아. 그치? 벌써 다 까먹었지? 그러면 안 되지? 이 지수에 따라서 밑이 결정이 되잖아. 지수가 실수면 어떻게 돼?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겨버려. 유리수면은 0이면은 안 된다. 정수가 0이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생겨버리고, 얘가 자연수인 경우만 R이 뭐가 올 수 있냐면, 음수도 올 수 있고 실수 전체가 올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N-1 같은 경우에는 얘는 N이 자연수잖아, 보통. 그치? 자연수면 1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게 0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0, 1, 2, 3, 4, 5, 6, 7, 8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R이 어때? 아무거나 다 와도 상관이 없어. 그치?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지수함수의 형태로 바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 지수함수의 형태를 차용해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거야. 특히나 언제냐면은 이 공비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계속 곱해주니까 어때? 계속 부호가 바뀌지. 부호가 바뀌게 될 거야. 그 부호가 바뀌는 경우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이거 마음대로 막 써서는 안 돼. 어떤 특별한 경우 내가 뭔가 수열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어떤 형태를 찾아야 되는 경우, 그럴 때만 우리가 쓸 수 있어.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얘가 이렇게 되는 녀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쭉 내려가거나 아니면 쭉 올라가거나, 그리고 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커지거나 아니면 1, 2, 3, 4 이렇게 작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될 것이고, 만약에 R이 마이너스 음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는 뭐냐면 이 초항이 음수이고 R이 양수인 경우. 그렇지? 그러면 계속 음수로 낮아질 거 아니야. 근데 R 자체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방식의 어떤 수열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런 수열의 방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 R이 0과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여러분들 알죠? 알죠? 여기가 1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자, 이렇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은 이거는 한 번 정도 써먹을 날이 올 거야. 특히나 어디서냐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등비 수열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려고 한다면 저런 류의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필요가 있을 거야. 내가 조금 있다가 이 귀납적 정의, 됐다, 말자. 나중에 저 시험 대비할 때 이런 문제 좀 몇 문제를 더 풀어줄 건데, 좀 고난이도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나오면 풀었으면 좋겠다. 자, 얘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 등비 중항. 등차 중항이 있었던 것처럼 등비도 중항이 있어요. 등비 중항. 예를 들어서 자, A1, A2, A3이라고 한다면 얘를 A1, A1R, A1R의 제곱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자, 얘랑 얘를 곱하면은 자, A1 제곱 R 제곱이 되기 때문에 A1R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A 플러스 2죠. 2는 N 플러스 1의 자, 제곱이 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의 어떤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야. 자, 너는 귀납법 나온대니 혹시? 아직 안 나왔어? 자, 귀납적 정의라고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만약에 되면은 얘가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여기서도 우리가 귀납적 정의하면은 전후항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A n 플러스 1분의 AN과 A의 n 플러스 2분의 A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사실 얘를 곱하고 얘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이거 뭐니 이거? 얘를 루트를 이쪽으로 씌워버리면은 기하평균이 되는 거죠. 기하평균. 그래서 우리가 산술 기하평균 할 때 하는 그 기하평균이 된다. 자, 등비 수열의 합 갈게요.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하면서 그 얘기를 안 했더라고.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은 우리의 초항이 A1, 공비가 R, 그리고 N항까지를 우리가 구한다고 했을 때 얘는 R 마이너스 1분의 A1, R의 N승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R 분의 A1의 R의 N승 1 마이너스 R의 N승.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예수님 어떻게 바꿔도 되느냐? 분모 분자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로 오는 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얘를 쓸 때는 자, R이 보통 1보다 큰 경우, 얘를 쓸 경우에는 R이 1보다 작은 경우로 쓰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도 요 얘기하면서 조금 다른 식으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좀 식을 좀 변형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봐. 얘는 R-1분의 A1R의
n승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분의 a1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그지? 이 녀석을 자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얘를 라지 a라고 하고 내가 이거 전체를 라지 b라고 한다면 사실 a랑 b 더하면 0이 나오죠. 그죠? a랑 b. 그러니까 a r의 n승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한다면은 자 얘가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a 플러스 b가 0이면 얘는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자, 중요한 사실을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나오면은 풀이하기 되게 까탈스러운 문제야. 자, 얘랑 얘 더했을 때 0이 나오게 되면 얘는 등비 수열이 된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해줬나? 막 그 얘기 하다가 니들이 막 딴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넘어간 것 같아서 우리 등차 수열할 때도 이거 할 때도 우리가 봐봐 S, N 얘를 우리가 2분의 D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N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에 지금 뭐가 없다?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로 어떤 수열의 합이 등장했을 때 얘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자, 여기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잘 기억을 해. 얘가 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얘는 뭐냐면은 1차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1차 항부터 등차 수열. 만약에 상수항이 존재하는 2차식이면 얘는 2항부터 자 N 2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만약에 상수항이 존재를 하는 이런 SN으로 등장하면은 1차 항부터가 아니라 2차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2차 항부터 등차 수열. 그러니까 공차라든가 공차를 구할 때도 3항까지 구해야지 여러분들 공차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이거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근데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요거거든. 얘는 뭐냐면은, 자, 이 아이는 무엇냐면요. 봐봐. 어떤 SN이라는 함수가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났을 때, 자, 여기 똑같은 얘기를 쓸게. 자, 어떤 SN이 지수함수 형태로 등장. 글씨가 지금 내가 막 멀미하는 것 같아? 얘들 알아서 잘 보고. 자, 지수함수 형태일 때, 자, A 플러스 B가 0이라면 얘는 뭐냐면은 1차 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라면은 1차항이 아니라 자 N 2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자, 요거 두 개 잘 기억해야 돼. 문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게 등장할 거야. 엄청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만약 SN이 자, K 곱하기 3의 N승 빼기 3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 1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한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가. 얘가 1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게끔 하는 K 값을 구하시오 하면 이 K는 3이 되겠죠. 자동적으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을 어떤 좀 기계식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식이니까 여기는 이제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07-6번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어떤
어떤 너희들한테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 SN이 나왔다고 치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AN을 구하는 방법은, 자, AN을 구하는 방법은 SN-SN-1. 요게 가장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A1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 A2 이후부터가 어떤 특정한 일반항을 따르게 될 테니까 항상 A1을 따로 구하는 따로 구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A1 따로 가지고 A2부터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란다.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등비수열, 뭐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전부 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와. 자, 그리하여서요, 우리 지금 359번부터거든요. 그 등비수열 문제 쭉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360번 풀어보시고요. 이게 361번,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360번. 그리고 363번, 요거 좀 중요한 문제니까 363번도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364번, 요것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360번, 363번, 364번. 자, 우리 볼게요. 이거 360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 자, 양수 x, y, z를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뭐야? 5, x, y, z, 80. 요 녀석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자, 얘 뭐 없으면, 얘랑 얘 곱한 게 얘 제곱이잖아.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등비 수열을 할 때 등비 중앙 자체가, 자, 5와 y의 등비 중앙이 x이기도 하고, x와 80의 등비 중앙이 z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렇게 두 칸씩 띄어나간다고 했을 때는 얘는 아래 제곱이 뭐가 돼? 공비가 되는 등비수열이 또 되기 때문에 이 y라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얘에서 5하고 80의 등비 중앙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5하고 80, 5, 8, 40이잖아. 그래서 40에 0이니까 얘가 20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 5, 10이니까 당연히 얘는 10이 될 거고, 2, 8, 16이니까 얘는 또 40이 돼가지고 아마 공비가 2가 되는 녀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뭐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있잖아. 문제 자체가 쉽기는 한데 이걸로 풀 때 그냥 여러분들 생각 처음 보던 대로 그냥 아래 제곱, 그러니까 A1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문제가 귀찮아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등비 중앙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봅시다. 363번 볼게요. 자, 2항이, 자, A2가 2분의 3이고, A4가, 자, A4가 8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얘랑 얘를 곱하면은 이 A3에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지? 등비수열. 자, A3은 뭐가 되는 거야? 16분의 9 루트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A3은 그냥 여기서 A3은 그냥 4분의 3이야.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R이 몇 분의? 2분의 1이 R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겠지. 자, 이게 처음으로 100분의 1보다 작아진다면은, 자, 100분의 1보다 작아져야 돼. 그치? 근데 지금 3은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2, 4, 8이니까 우리 쭉 가다가 어디가 보면 A2가 2니까 A1이 3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2니까 4일 때 8. 자, A 몇이 되니? 7이 되면, A7이 되면은 6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6제곱이 되니까. 자, A8이 되면은 128. 8분의 3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보는 거야. 자, 100분의 1보다 얘가 클까 작을까?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3으로 나누면 몇이 되니? 그지? 3으로 나누면 몇이 돼? 그지? 40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대충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128분의 3은 그냥 한 40분의 1보다 약간 작은 숫자? 그지? 그러면은 100분의 1보다는 확실히 여전히 큰 숫자네. 그지? 근데 우린 지금 100분의 1보다 작은 녀석을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자 A9는 뭐가 되는 거였어? A9는 256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얘도 3으로 나누면 얘가 1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 그렇지? 여전히 얘가 더 큰 숫자가 돼. 따라서 A에 10 하면은 자 512분의 3 하면은 얘를 3으로 나눈다고 치더라도 100보다 큰 숫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A가 10항부터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이거 아마 너희들 그 뭐지 시험 그 답안지 같은 것들 풀어보면은 이렇게 좀 좀 말이 안 나온다. 그 뭐라고 하니? 직관적인 풀이. 직관적으로 그냥 당연히 이게 작겠지 이렇게 풀이하기보다도 엄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E, A, B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E, B, A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이거 뭐 그냥 뻔하죠. 등비 중항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E 더하기 B는 EA 이런 녀석이 나올 것이고 이런 수식 하나가 나올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EA는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것 같아. 그죠? 이거 두 개 하면은 그냥 A랑 B를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센스를 갖추고 있느냐, 그죠? 그 거의 없는 그거, 너희들에게 부족한 바로 그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요걸 좀 풀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숫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니? 뭐 숫자 넣으면은 딱 맞아 떨어지겠니? 응? 그지? 뭔가 2의 느낌이 딱 일단 등장하죠? 그죠? 어디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A에다 2 집어넣으면은, 그지? B가 뭐야? 근데 안 되잖아, 그러면. 아니, 얘가 2면은 B도 2여야 되잖아. 그지? 그 관계가 일단은 돼. 얘가 봐봐. A, 2 하면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야. 자, 얘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 돼. 된다고. 근데 여기 문제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맨 마지막에. 응? A랑 B가 같으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이거 그냥 얘랑 같다고 하면 되잖아. 그지? 얘가 2A니까. 그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B가 나올 수 있는 게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그렇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2분의 1로 해가지고 답이 나오겠지. 그지? 그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먹었니, 얘들아?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366번 보면은 2차식 땡땡을 x, x-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이 순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넣으면 돼? x에다가 0을 넣거나 1을 넣거나 마이너스 2를 넣거나 했을 때 나오는 게 나머지니까 그 녀석들이 등비 수열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a를 이제 등비 중항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367번 이거 말고도 막 이제 나중에 그 뭐지? 너희들 그거 해봤니? 그거 아니 그 이런 비슷한 게임이 있는데 무슨 게임이지? 하노이의 탑? 그 탁 하면은 탁 해야 되는 거. 하노이의 탑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꼽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원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이것을 원판을 전부 다 일로 옮기는데 큰 원판 위로는 못 올린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그런 거 있거든.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혹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가지고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367번 보니까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8단 케이크를 만들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케이크를 2단의 부피를 P, 4단의 부피를 Q라고 할 때 8단의 부피를 나타내라 했으니까 이거 한번 나타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싸 잡았다. 368번도 367번, 368번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369번 등비수열의 합까지 한번 세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봅시다. 자, 367번이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1단의 케이크 부피를 내가 A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2단의 케이크 부피는 뭐라고요? 그러면 A1R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4단의 케이크 부피는 A1R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때 얘를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은 얘를 P라고 둘 거고 얘를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Q라고 두겠다 이 얘기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8단의 부피는 자, A8이기 때문에 A1R의 7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랑 얘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 가지고 이 녀석을 만들라는 건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잘 생각해 봐. A1이니까 얘는 지금 뭐냐게 P분의 Q가 되고, 여기 좀 밑에는 뭐 되니 전부 다 P죠. 얘가 P분의 Q가 됐건 쭉 어떤 식으로 됐다고 했을 때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 항상 몇이 많아야 돼? 항상 1이 많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자, 봐봐. 얘는 A1R이야. 그리고 얘도 A1R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제곱을 뭐 숫자를 했을 때 얘는 A1의 2제곱이고 A1의 2제곱이니까 얘랑 약분이 돼가지고 A1 하나만 남으려고 한다면 얘가 얘보다 1이 많아야 된다고. 1. 그렇지? 그러면은 봅시다. 얘를 내가 K라고 하면은 얘를 K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둘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항상 1이 많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 R의 K 분의 R의 3K 플러스 1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되냐면 R의 7제곱이 되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3K 플러스 3 마이너스 K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2K 플러스 3 얘가 7이 되도록 하려면 자, K가 2가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는 2고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이 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Q가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Q가 밑에 있으면 안 되겠죠. Q가 더 크니까.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368번 거기다가는 저기 별표 좀 쳐두세요. 뭐 틀렸니? 자, 369번이 문제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아. 369번. 근데 내가 이거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이거야. 자, A1 플러스. 맞네요. 자, 368번 볼게요. 자, 368번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진짜 자주 등장한다. 자, 어떤 정수 필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불순물의 양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원래 A라는 불순물이 있었어. 그럼 뒤에서 예를 들어서 줄어들었을 때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이거야. A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센트라고 한다. 여기 지금 퍼센트로 나오니까 퍼센트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5%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불순물이 얼마로 들어가는 거야? 0.95만큼의 불순물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를 또 한 번 더 거친다면은 A의 자 0.95의 제곱 이런 녀석으로 우리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보자. 일정한 비율을 내가 비율을 몰라. 비율을 예를 들어서 내가 X%라고 한번 해보자. X%라고 했을 때 이 정수 필터를 6번 통과한 불순물의 양이 처음 불순물의 양보다 19%를 줄어들었다는 거야. 19% 줄어들었다. 19%가 줄었으면 얼마가 남은 거야? 그지? 81%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떤 A라는 녀석의 얘를 우리가 K라고 한번 해볼게. R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R에 몇 번 통과했다고? 6번을 통과했더니만은 어떻게 된 거야? 원래 A에 0.81 요만큼이 됐다라는 거야. 이거보다 이하죠?
19% 줄었으니까 딱 이거네요. 그죠? 요거야, 요거 그냥. 그래서 이게 한 번 했을 때 얼마만큼 줄어들, 3번 통과한 거는 뭐야? 3번 통과한, 아래 3번 통과한 건 뭐야? 81이니까 0.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0%가 줄어들고 90%가 남아있는, 그지? 이런 녀석이 되겠지. 자, 369번 보자. 이거 내가 조금 쉽게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줄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얘 지금 A1부터 A10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8분의 자 어디니? 3의 P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봐봐.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얘 지금 봐봐. AN이 3N 뭐지 이렇게 나가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AN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N-1이니까 자 3분의 1 곱하기 미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에 자 2n-1이니까 얘를 우리가 봅시다. 2로 우리가 2로 묶으면은 자 3에 2n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2로 묶으면 그럼 얘는 9의 n-2분의 1이야. 얘는 자 9의 n-2분의 1이야. 그치? 근데 얘가 n-1로 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줘야겠지. 그치? 얘는 그럼 뭐야? 루트 9분의 1을 곱해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냐면은 3분의 1 곱하기 9의 n-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AN이라는 녀석은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가는 방식이 일단 기본적인 방식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갖고 한번 해볼게. 자 8분의 얘는 1 곱하기 3의 P 요거죠?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느낌이 오세요?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거 우리가 확신을 했어. 얘는 확실히 등비수열이야. 근데 얘는 지금 1항부터 등비수열이잖아, 지금. 그지? n이 1부터 크다니까. 얘가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녀석이 3이 돼야겠죠?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지? 아니, 맞아, 틀려. 내가 좀 전에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야? P-1이니까 얘는 P가 몇일 때? P가 11일 때 10항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N이 3이 2n-1이니까 얘 공인비가 9니까 곱하기 자 얘는 2n 플러스 1로 가져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10을 구해주면 P가 뭐가 되는가? 2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이해가죠? 이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다 이 소리야. 알겠지? 자 봅시다. 370번은 뭐 좀 이제 쉽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 그러니까 제 370번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25가 되고 공비가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건 좀 쉽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자, 371번. 잠깐만. 원리합계. 야,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이거 수열까지 끝냅시다. 알겠지? 96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끝낼 테니까